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저희는 몇 주 동안 계속 꿈을 통한 아동 정신 분석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루치아노라는 내담자가 있는데 그 내담자의 이야기는 상담자, 내담자 사이에 두 사람이 함께 꾸는 꿈을 통한 의사소통이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루치아노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로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치료자는 가슴이 꽉 막히는 그런 기분을 느꼈고 그의 말을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음을 경험했습니다. 루치아노의 그 불안이 치료자를 꽉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루치아노는 히치하크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소년을 차에 태워서 끌고 가더니 어느 지점에서 끌어내려서 구타했다는 그런 내용의 꿈을 말했습니다. 이 꿈은 치료자가 수용하지 못했던 투사적 동료시의 일부가 다시 부메랑처럼 되돌아와서 자기를 거절하고 또 박해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것이죠. 루치아노는 페로의 말을 계속 듣다가 이런 얘기를 말합니다. 클럽에서 예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예쁜 여자 옆에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있는데 그 남자들이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페로의 온전한 다마주의가 되지 못함으로 클럽에서 그 예쁜 여자가 겪어야만 했던 그 아픔 같은 것들을 보고한 거죠. 이를 통해서 치료자 내담자가 깨어 있을 때의 꿈사고가 어떻게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러한 내담자의 캐릭터는 치료적인 관계 안에서 무의식적인 정서적 흐름이 일어나고 변화를 나누는 치료의 장으로 들어가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보고를 통해서 안토니오 페로는 담아주지 못한 치료적 관계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의 정신적인 꿈을 두 사람이 내담자의 꿈을 가지고 함께 그 꿈을 다시 꾸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테크닉은 정신분석가는 내담자와 함께 꿈꾸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내담자 안에 있는 내적인 불안을 감지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만약 치료자가 담는 정신기능이 저하되어져 있다면 꿈은 이러한 치료자의 정신기능을 묘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리나의 사례를 통해서 생각해 볼까요? 치료자의 정신기능, 즉 담아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내담자는 이를 금방 눈치채겠죠. 그리고 다양하게 신호를 보내고 또 참을 수 있을 때는 내담자가 참고 견디고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치료자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면
어떤 치료의 장이 폭력적인 성격을 나타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소통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어떤 치료 관계의 반응으로 내담자들이 꿈을 꾸지 않는 그런 상태로 저항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것은 꿈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내적 세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태도를 취하기도 해요. 이러한 반응은 내담자의 정서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하며 내담자가 어떤 병리 수준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리나가 치료를 시작했던 해인데 치료 관계에서 흡수되고 소화되었던 불안이 더 이상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가 알면서 그녀는 치료자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졌고 치료적인 관계가 깨질 것 같은 위기의식이 더욱 강력했습니다. 우리 그림 4-1을 보면 이 그림에는 저울이 있는데 저울의 양쪽에 두 사람의 목을 이렇게 밧줄로 메어 다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해결책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만약 치료자가 자기 불안으로 인해서 내담자보다도 훨씬 무게가 많이 나가면 지금 이 그림처럼 내담자는 목이 졸려 지식하게 되겠죠. 또 반대 상황도 그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불안이 무거워질수록 치료자의 목이 졸리는 느낌이 들겠죠. 치료자가 목이 졸려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은 내담자에게 또한 엄청난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목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는 두 사람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해결책이 없는 답답한 상황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둘 다 목이 메어져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조금만 밸런스가 깨지면 한 사람은 목이 달려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내담자는 치료자와 관계에서 놓인 벽에 대한 꿈을 보고합니다. 그림에 있는 저울의 받침대가 치료자와 내담자를 갈라놓고 대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치료자의 수용력이 감소되면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에 벽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치료자의 마음이 꽉 막혀버리면 내담자의 투사적 동의시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죠. 그리고 치료자는 자신의 마음을 확장시키기보다는 내담자의 방어를 유발하는 해석, 번역, 판독만을 계속 제공하려고 할게요. 이게 진짜 벽이 되어져서 내담자는 고통스럽게 목조림을 경험하죠. 로젠펠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석에 앞서 치료자가 충분히 마음을 열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치료자는 컨테이너, 담아주는 기능이 되어지려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다시 교훈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리나는 문제 상황을 재치있게 해결했고 치료 회기에 피상적으로 사건을 나열하는 양상은 대폭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림으로 소통을 했는데 그 그림이 4-2
이와 같은 그림입니다. 네. 자, 이 그림은 보면은 토레노 프레스토라고 쓰여져 있는 어떤 명패 같은 게 목에 달려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 의미는 곧 돌아올게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4-3 그림은 치료를 건너뛰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데, 그러므로 한번 정리하자면 니나는 치료자의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꿈이나 그림을 그려서 치료자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두 가지 꿈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데, 한 꿈은 한 남자가 소녀의 상처를 닦아주고 치료하기 위해서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거제의 4분의 3을 자신의 피를 닦는데 치료자가 썼기 때문에, 그 남자가 썼기 때문에 거제에 남은 4분의 1로는 그 소녀의 피 흘리는 것을 닦아줄 수가 없다고 꿈을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치료자가 턱없이 담아주는 기능이 되지 못하고 있다. 치료자는 자신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피를 지금 닦고 있는데 거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또 모터가 고장난 엘리베이터에 홍수가 밀려드는 그런 꿈을 꿨다고 보고했어요. 그가 모터가 고장난 엘리베이터, 홍수가 밀려드는 꿈. 이것은 다 치료자로부터 컨테이닝 되어지지 못하는 내담자의 마음 상태, 또 치료자의 정신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자의 정신 상태가 개선되어졌다. 그 얘기는 컨테이너하는 여유로움이 만들어지자 기술자가 모터 고치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오르락내락 할 수 있는, 그것은 어느 정도 두 사람의 치료적 관계도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얘기는 치료자가 담는 기능이 회복되었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 사례는 마피아 두목 카르민 만조를 꾼 꿈입니다. 마리오의 임상사례죠. 이 친구는 어린 시절에 치료를 받았던 그리고 이제 좀 자라나서 청소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치료 당시에 환각을 다시 경험하는 분열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각은 깨어있는 동안에는 꿈 같은 이미지로, 그리고 자는 동안에는 꿈으로 나타났는데, 가까웠던 누나가 죽는 경험을 경험했고요. 27세 때. 그러니까 아마 마리오는 한 2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상실로 인해서 내상을 입었고,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치료받으러 다시 온 것 같아요. 어릴 때 환자가 다시 돌아온 거죠. 그때 마리오는 자신의 방에서 마피아 두목이자 마약상인 카르민 만조라는 그 인물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치료자는 상당히 두려워졌습니다. 그것은 뭔가 마피아 두목 카르민 만조가 상징하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마리오는 두 개의 꿈을 보고 있는데, 하나는 솜씨 좋은 정비공이 자신의 차를 고치는 꿈을 보여줬고요. 하나는 몽골 사람을 닮은 인형과 삐뚤어진 물건 몇 개가 있는 짤막한 꿈을 보고 했어요.
이것은 마리오가 분열을 다시 겪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카르민 만조는 마리오의 분열된 한 부분이 표상되어진 것이죠. 아마 어린 시절에 페로는 이 마리오를 분열된 부분을 통합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는데 또 이 같은 문제가 생기자 계속적으로 통합적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마리오는 페로를 훌륭한 정비사로 여겼다는 거죠. 치료자는 어떤 측면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능 때문에 훌륭한 정비공이 되는 대신에 카르민 만조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자문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카르민 만조의 변형과 이에 따른 치료자 내담자의 관계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정비사, 자동차는 자기 자신을 상징하니까 카르민 만조 같은 두려운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포스러운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합해 줄 수 있는 치료자를 보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상은 화형에 처해진 황제 임생인데 바렌티나 사례예요. 그녀는 3년간 치료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녀의 자기애적 패턴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3년 동안에. 그때 치료자는 좀 적극적으로 자기애적인 패턴을 다루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바렌티나는 화형에 처해진 황제에 대한 꿈을 이렇게 보고했어요. 황제는 완전히 불에 타서 온몸이 까매졌다. 황제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걸어나가 버렸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그곳에 어린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는 사실이다. 소년의 머리에는 물속에 잠겨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의 동료인 타란툴라 박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닳게 한다는 속담. 한 방울의 물이 바위에 떨어져서 바위를 구멍을 낸다는 그런 속담 우리도 있잖아요. 눈썰매, 그리고 눈이 사실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눈이 방울방울 녹기만 하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 꿈에 보고를 했어요. 바렌티나는 치료자가 자신의 자기애적 인격의 구조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침범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에 박해적으로 느껴졌고 위험하다고 느껴졌고 또 궁극적으로 그렇게 침범해 들어오면 소용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치료자의 이런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충분히 성숙되지 않는 새로운 부분까지 흔들리고 동요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감과 질식할 것 같은 갑갑함을 느꼈고 꿈을 통해 자기적 구조는 고통 없이 녹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두면 한 방울 한 방울 녹을 텐데 그걸 인위적으로 녹이려고 하는 것은 나쁘다. 즉 그녀의 자기적 구조가 방울방울 녹을 때까지 그냥 치료자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세요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꿈은 치료자 내담자
관계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경우에 성급반해성, 침범적인 태도 이런 것으로 내담자의 내적 세계에 대한 정보와 내적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까지를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침범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꿈은 이런 내담자의 바램을 피드백을 해주는 형태를 하고 있는 거죠. 꿈을 통해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이름과 캐릭터를 얻고 정신적, 관계적 사실들의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어진다. 멜처의 얘기예요. 그래서 꿈은 치료자, 내담자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피드백 역할을 해준다. 내적 세계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자신의 내적 세계로 들어오는 방법까지 꿈은 말하고 있다고 멜처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는 것과 당기는 것이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치료적인 관계는 꿈 텍스트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함께 발전하고 치료자와 내담자는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감정을 담아내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페로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꿈을 해독한다는 것은 중립성이라는 거대한 환상관계, 내담자가 꺼내놓는 자료와 해독가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내지만 사실 치료자는 차갑고 냉정하고 심지어 파괴적인 모습으로 내담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담자의 이야기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이를 내담자와 나누지도 않기 위한 방어로 해독 기술을 쓰여져 버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안토니오 페로는 계속 우리 독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해독, 꿈 해석이 내담자 내면 안으로 들어가려는 치료자의 그 어떤 의지 결여 그리고 들어가게 돼서 겪는 고통을 예상하고 미리 방어적으로 이런 태도를 취한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닫힌 해석과 열린 해석이 있는데 닫힌 해석은 뭐냐 하면 약한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즉 여지를 두는 해석하고 다른 거죠. 닫힌 해석. 그래서 해석은 그 여지를 두는 항상 얘기하지만 점점 세게 라는 그와 같은 기술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약한 해석, 닫힌 해석과 열린 해석 혹은 약한 해석은 여지를 두는 해석. 그러니까 여러분의 서재나 또는 거실을 아름답게 꾸미려면 필요 없는 물건을 다 싹 빼버려야 돼요. 제가 한 20년 전에 홈세들 음향 장비를 구입했는데 안 쓴 지 10년이 지난 거를 거실에 뒀어요. 어제 그걸 다 빼서 안 쓴 지 10년 되는 것을 빼서 쓰레기통에 다 재활용에 넣어버리고 나니까 거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지를 두는 것은 컨테이너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해석은 본질적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내레이션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두어서, 그러니까 꿈 해석을 했기 때문에 치료가 된다가 아니라 꿈이라는 것을 가지고 약한 해석, 크레센도, 점점 세게 가서 적절한 해석이 이루어지면 이를 통해서 그 꿈이 갖고 있는 그 가치 10배, 100배의 치료적인 측면이 또다시 내레이션 되어져서 그게 치료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5번째는 꿈은 치료자의 정신적 삶과 커플의 정신기능을 진단한다. 마리사 임상을 보면 수요일 오전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치료자는 개인적으로 좀 고통스럽고 불안한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개인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마리사와 치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럭저럭 됐어요. 그런데 이런 개인적으로 고통스럽고 쓰레기 같은 한 부분이 자기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치료가 진행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회계에서 마리사는 무척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급성 통증으로 편찮으셨는데 근육이 당겨지는 것 같은 둔탁한 통증이 아니라 위경련과 같은 날카로운 통증을 경험했다. 자신의 엄마가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딱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치료자는 내적으로 되게 편안해야 된다. 고요와 평안 중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의 말씀인데요. 치료자야말로 고요하고 평안해야 될 것. 고요하고 평안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인도로 소망의 항구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불안하면 기도자가 불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불안에 자기가 매여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굳이 영성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상담자가 이런 불안에 자신이 노출되어지게 되면 그럭저럭 상담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졌지만 내담자는 엄청나게 불안했다는 것이죠. 뭡니까? 치료자의 정신적인 기능이 내담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파우스타 임상을 볼까요? 그녀는 수요일 사무실을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질문에 답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치료자가 너무 지적인 것 같다. 그 해석이 맞기는 맞지만, 그리고 목요일날 그녀는 치료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소녀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밤새워 고통하는, 우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런 부탁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꿈은 수녀님들이 자기와 함께 가지 않는 것, 그리고 방을 주지 않는 것, 그런 걱정이 있는 꿈을 꾸었고요. 그리고 개수대가 막히는 꿈을 꿨어요. 다 이거는 치료자와의 관계의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우스타는 치료자가 정확한 해석을 한 바로 다음 회계에서 날카로운 금속음을 내며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꿈을 꾸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으로 친절하게 맞아주는 아가씨, 그 아가씨와 함께 아름다운 방에 있었지만 고통스러워하는 작은 소녀를 돌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소녀는 다리에 깁스를 한 다른 소녀와 함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꿈을 이야기하고 나서 파우스트는 치료자에게 왜 넥타이를 메고 있느냐고 묻고는 치료자가 치료 시간을 바꾸어주지 않아 아빠, 파피 또는 이 파피는 안토니오 페로가 교수잖아요. 파비오, 교수라는 뜻인데 즉 아빠로 묘사된 안토니오 페로 교수의 강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실망한 표정. 그러니까 치료자가 넥타이를 메고 정장하고 날카로운 해석한다는 것도 매우 내담자에게 있어서는 불편한 감정으로 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경직성이죠. 치료자의 경직성 때문에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작은 소녀는 괴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꿈을 보고 하는데 그 꿈의 내용은 빵 반죽이 튜브 속에 들어가 여러 개로 조각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튜브로 들어가 버리니까 나누어졌던 빵 반죽들은 놀이 되었지만 여전히 같은 반죽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리고 또 빵이 구워져서 반죽이 구워져서 빵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빵이 구워지려면 오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빵 반죽이 갈려지지 않는, 뭉쳐져야 되는데 아마 해석 작업으로 파편화되어진 자기 내면을 여러 튜브로 나눠진 반죽으로 묘사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반죽이 하나로 되어져서 빵 형태를 만들고 만들어진 빵 형태는 오븐에 구워져야 되고 구워질 때에 비로소 빵이 되어지듯이 치료가 되려면 오븐과 같은 따뜻한 정서적인 온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매끄럽게 꿈치료 작업이 경험되어지고 난 다음에 마리오는 다음과 같은 꿈을 보고 있어요. 판지로 만들어진 빈 상자가 있는데 그것은 속이 꽉 찬 나무 상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무 쓸모없고 거추장스러운 것이었다. 만족스럽게 해석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즉 신생아실에는 우유가 가득 든 젖병을 받침대로 고여서 갓난아기 입속에 물려두기 때문에 아기가 굶지 않는다. 하지만 아기들은 배가 고파 우유병을 계속 물고 있느라 산소가 부족해서 청색증을 앓게 된다. 반면 중환자실의 간호사들은 매우 유능해서 그들은 아기를 들려 올려서 우유를 잘 먹이고 그리고 자잘하고 단순한 일을 잘 처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정함이라는 이름의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는 아기들에게 친절하다. 무엇을 말합니까? 분명히 정확하고 완벽한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자기를 치료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중환자실의 간호사처럼 다정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치료사, 의사처럼 그 다정함이라는 온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기능만 제공해주지 말아라. 다정한 의사를 원한다. 열정과 감정, 정서적 그와 같은 필요성을 다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치료자는 인내심 가져야 되고 온기, 기다릴 수 있는 역량, 참을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컨테이닝 할 수 있는 여유로운 내적 편안함을 유지해야 된다. 특별히 자기애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불가피한 변형 과정에서 내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그래서 항상 치료가 예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크레센도 점점 세게 옵티멀 프루스트레이션에 같이 적절한 좌절이 일어나야지. 그 뭐 적절한 좌절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치명적이지 말아야죠. 아까 얘기한 점점 세게 형태는 괜찮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홀딩 엔바이러먼트 또는 컨테이너 이런 용어, 뭐 레버리 이런 용어처럼, 그리고 비커밍 또는 그 knowledge 이런 용어를 우리는 비혼의 용어에서 발견하는데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치료자의 그 담아주는 기능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담자는 관계를 원하지 유능한 해석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